여러분, 오늘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나요? 특히 5, 60대라면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지을 때 이 재료를 넣으면 웬만한 보약보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밥.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밥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과 따뜻한 밥 냄새에 마음이 먼저 풀어지던 기억. 그리고 혼자 먹는 날에도 왠지 모르게 밥 한 공기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은 마음. 밥은 우리 일상 속에서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탄수화물은 줄여야 한다는데 밥 먹어도 괜찮을까?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더 잘 빠질까? 맞아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밥은 오히려 걱정거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곁들이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사실 밥 한 공기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뇌와 근육은 탄수화물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고 밥을 통해 들어오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약간의 단백질은 소화기관과 면역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우리 마음에도 작지만 확실한 위로가 되어주죠. 지친 날 따뜻한 밥 한 숟갈에서 느끼는 위안은 어떤 고급 음식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밥의 기본적인 영양적 가치와 장점, 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 그리고 밥 속에 넣으면 영양과 맛이 배가 되는 재료들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익숙함 속에 숨겨진 건강한 지혜들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 아침 밥을 지을 때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작은 시도를 해보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콩을 한 줌 넣어볼까, 버섯을 썰어 넣어볼까, 혹은 현미나 귀리를 섞어볼까. 밥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맛도 건강도 행복도 훨씬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릇이니까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밥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탄수화물이라서 살찐다는 말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밥은 오랜 세월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해온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식품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보면 밥은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우리 뇌, 신경, 근육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뇌는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약 50% 이상을 포도당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밥을 적당히 먹어주는 건 집중력, 기억력, 기분 조절에까지 도움이 돼요. 식사를 거르고 나면 머리가 멍하거나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뇌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밥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백미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잡곡이나 현미를 섞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기도 하죠. 소화 측면에서도 밥은 우리 몸에 꽤 친절한 음식입니다. 쌀밥은 글루텐이 없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현미나 귀리를 섞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장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특히 한국인의 장에는 밥에서 나오는 전분 발효산물들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밥의 장점은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무척 중요하죠.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닌 후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따뜻한 음식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짓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루틴이 될 수 있답니다. 사회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은 가족과 친구, 동료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밥 한 번 먹자는 말은 단순한 식사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고 싶다는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밥상 앞에서 오가는 대화와 웃음은 그 자체로 큰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밥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곡물 한 줌의 원재료로 수분을 머금은 따뜻하고 푸짐한 한 끼가 완성되니까요. 밥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영양과 포만감, 경제성,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지혜로운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혈당과 소화를 돕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밥을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를 고민하는 것이겠죠. 잡곡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 잡곡이라고 하면 보통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익숙한 재료들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잡곡이 있고 이 잡곡들이 가진 각각의 건강 효능과 맛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아주 풍부합니다. 현미밥은 고소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은근히 퍼지는 맛이 매력적이죠.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 대사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많이 찾는 잡곡 중 하나는 귀리예요. 귀리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조절, 장 건강, 포만감 유지에 탁월한 곡물이죠. 밥에 넣으면 고소함과 쫀쫀한 식감이 더해져 한결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조금 더 특별한 잡곡을 살펴보자면 수수가 있습니다. 수수는 우리 조상들이 많이 먹던 전통 곡물 중 하나인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줘요. 밥에 넣으면 은은한 붉은 빛이 돌고 고소한 맛이 배어 밥맛을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색다른 잡곡은 기장입니다. 기장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가 잘 돼서 옛날부터 어린이나 노인들이 많이 먹던 곡물이죠. 밥에 넣으면 노란빛이 예쁘게 돌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특히 속이 편안하지 않을 때 기장밥을 하면 속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해요. 율무도 추천할 만한 잡곡 중 하나입니다. 율무는 이눌린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이뇨작용에 좋고 몸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밥에 넣으면 고소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를 더해 질리지 않는 맛을 만들어줘요. 조금 더 생소한 잡곡으로는 아마란스가 있습니다. 아마란스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나 체력 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아요. 밥에 넣으면 작은 씨앗들이 톡톡 씹히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줍니다. 특히 아마란스는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지향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잡곡이에요. 테프도 흥미로운 잡곡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주식으로 유명한 테프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곡물이에요. 밥에 넣으면 아주 고운 씨앗이 촉촉하게 섞여 살짝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다른 잡곡보다 조금 더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흑보리도 빼놓을 수 없죠. 흑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더 많아서 혈관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밥에 넣으면 특유의 진한 고소함과 함께 보랏빛이 살짝 올라 시각적으로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퀴노아도 요즘 많이 찾는 잡곡인데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불릴 만큼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체력 보강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밥에 넣으면 톡톡 씹히는 식감과 고소함이 매력적이라 잡곡밥의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잡곡 한 줌에도 정말 다양한 영양과 맛의 세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흔한 현미, 귀리뿐만 아니라 수수, 기장, 율무, 아마란스, 테프 같은 잡곡까지 한 번쯤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우리 밥상의 건강과 재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움의 용기를 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밥 짓는 시간이 조금 더 설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밥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건강하게 먹는 조리 방법. 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단순히 잡곡을 넣어라 정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잡곡도 중요하지만 사실 밥을 짓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훨씬 건강하고 속이 편안한 밥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쌀의 종류와 비율입니다. 흔히 백미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미는 쌀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상태라 주로 탄수화물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 귀리, 흑미, 보리 같은 잡곡을 20-30% 정도만 섞어줘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혈당도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특히 현미의 풍부한 가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현미나 잡곡을 넣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땐 충분히 불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잡곡은 최소 6시간 이상, 현미는 8시간 이상 불려서 밥을 지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살짝 얹어주면 미네랄 보충은 물론이고 감칠맛까지 더해져 담백하고 건강한 밥이 완성돼요. 두 번째는 물 조절과 불 조절입니다. 흔히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은 손등을 기준으로 맞추곤 하는데 잡곡을 많이 넣을수록 물을 조금 더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또 밥 짓는 과정에서 불 조절이 중요해요. 센 불로 급하게 끓이면 밥알이 설익기 쉽고 약불에서 충분히 뜸을 들여야 밥알 하나하나가 고르게 익고 속까지 촉촉해집니다. 세 번째는 간과 첨가물 최소화입니다. 가끔 밥을 지을 때 간장이나 버터, 소금을 넣어 맛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첨가물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간을 하지 않고 콩, 다시마, 버섯 같은 재료만 들어가도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별다른 간 없이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또 남은 밥을 건강하게 보관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밥은 실온에 두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되도록 따뜻할 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물 한 숟가락을 살짝 얹어 비닐을 덮거나 찜기에 살짝 데우면 처음 지은 것 같은 촉촉한 밥을 다시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밥을 지을 때 건강 기능성 재료를 소량씩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황 가루를 소량 넣으면 밥이 노랗게 물들면서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며 들깨가루를 살짝 넣으면 고소함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 섭취까지 챙길 수 있죠. 이런 재료들은 양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시도해보면 좋아요. 결국 밥을 건강하게 먹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쌀 고르기, 불리기, 물 조절, 첨가물 줄이기 같은 작고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조차 몸에 부담 없이 든든한 건강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일 밥 지을 때 오늘 이야기한 팁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확실한 건강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밥 지을 때 꼭 넣어보세요. 밥을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밥을 지을 때 몇 가지 재료를 더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재료들은 건강뿐만 아니라 맛과 향에서도 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가장 먼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감칠맛의 왕이라고 할 만큼 밥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재료예요. 표고 속에 들어있는 구안일산이라는 성분은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서 별다른 양념 없이도 밥 자체가 담백하면서도 진한 풍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올리기만 해도 밥 냄새가 훨씬 향긋하고 풍부해져요. 두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지만 의외로 밥에 직접 넣어 지으면 또 다른 매력을 발휘합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균과 항염 작용이 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는데 밥에 넣으면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은 살짝 누그러지고 구수하고 고소한 향만 남아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마늘을 통째로 넣어 지으면 속까지 부드럽게 익어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소하고 맛있어져요.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밥에 채 썬 당근을 곁들이면 비타민을 보충할 뿐 아니라 밥알 사이사이에 주황빛이 돌면서 색감이 훨씬 화사해집니다. 당근은 밥을 지을 때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편식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좋고 밥의 풍미가 은은하게 달아져서 자꾸 손이 가는 맛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혈액을 맑게 하고 장 건강을 돕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한 뿌리채소입니다. 우엉을 채 썰어 밥에 넣으면 밥 전체에 고소한 흙내음 같은 깊은 향이 퍼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더해져 씹는 맛이 훨씬 재미있어져요. 특히 우엉밥은 겨울철 따뜻한 국물 요리와 곁들일 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은행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은행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예요. 은행을 밥에 넣으면 은은한 고소함과 함께 살짝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밥맛이 한층 고급스러워집니다. 은행은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밥에 넣을 때는 살짝 구워서 독성을 제거하고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가을과 겨울철 영양밥상에 포인트 재료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보면 밥 지을 때 단순히 쌀 종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소나 견과류, 향신 재료까지 활용하면 영양은 물론 맛과 향, 색감까지 훨씬 다채롭고 풍성한 밥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재료들을 소개해 볼게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재료들을 잘 활용하면 밥의 건강 지수가 훌쩍 올라가고 밥상의 색다른 재미도 더해집니다. 먼저 몸에 좋은 식재료인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 요리에서 주로 쓰이지만 밥을 지을 때 아주 소량만 넣어도 밥 전체가 노랗게 물들고 향긋한 향이 배어납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은 항염,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지으면 향이 훨씬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노랗고 향긋한 강황밥은 색깔부터 식욕을 자극해서 평범한 밥상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요즘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자주 드시는 곤약살도 추천합니다. 곤약살은 곤약으로 만든 저탄수화물 대체 식품으로 밥에 섞어 지으면 칼로리는 낮추고 포만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밥을 지을 때 백미에 곤약살을 30% 정도만 섞어도 칼로리가 눈에 띄게 줄고 밥의 식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곤약 특유의 담백함이 밥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은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소개할 재료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밥을 지을 때 한 조각만 얹어주면 밥 전체에 깊은 감칠맛이 배어들고 요오드와 미네랄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다시마를 넣고 지은 밥은 특히 밥알이 더 반짝반짝 윤기가 돌고 맛이 훨씬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풍미가 좋아집니다. 밥을 다 짓고 난 후 다시마는 건져내고 간장에 졸여 반찬으로 활용해도 아주 알뜰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번엔 의외일 수 있는 재료인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밥을 다 짓고 뜸을 들이는 단계에서 살짝만 뿌려주면 되는데요. 이 한 스푼만으로도 밥이 고소함으로 가득 차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더해집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재료죠. 들깨의 고소한 향이 밥 전체에 은은히 배어 밥만 먹어도 자꾸 손이 가는 맛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재료는 검정깨예요. 검정깨는 칼슘, 철분,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밥 위에 소량만 솔솔 뿌려주면 고소함이 한층 살아나고 씹는 맛도 재미있어져요. 특히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검정깨를 예쁘게 뿌려주면 흥미를 끌기에도 좋아서 밥상 위에 작은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밥에 몇 가지 재료만 더해도 밥상 위 건강은 물론 맛과 향, 식감까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흔하지 않은 재료들일 수 있지만 조금만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밥에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건강과 맛,
모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밥을 지을 때 오늘 소개한 재료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더해보면 어떨까요? 그 평범한 밥 한 공기가 훨씬 특별하고 든든한 건강밥으로 거듭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밥은 우리 몸의 안정적인 에너지와 정서적 안정,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작지만 소중한 존재이고, 두 번째, 백미보다는 현미, 귀리, 퀴노아 등의 잡곡류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이나 버터 등의 첨가물을 최소화하여 밥을 짓는 것이 좋고, 네 번째, 표고버섯, 마늘, 강황 등을 추가하여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밥은 우리의 몸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어 누군가를 위한 한 끼가 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밥 한 끼를 천천히 짓고 정성껏 먹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쉼표가 되어주겠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밥상이 늘 건강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